당신이 나가서 뭐 하고 살 건데? 경력도 없고 돈도 없는 당신이 윤서는 어떻게 할 건데?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본명으로 다시 바꾸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55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결혼 전 제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부모님이 지어주신 제 이름이었죠. 하지만 시집 가던 날, 저는 최 씨 며느리가 되었고, 아들을 낳은 뒤로는 윤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25년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사라진 순간, 저라는 사람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법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쓰던 이름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쓸 수 없는 이름을 말해야 할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5년 동안 제 이름조차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이건 제가 저를 되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결혼하면 일은 그만둘 거지? 프러포즈를 받던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당신 내조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지우기 시작한 첫 순간, 결혼 1년 차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제 너도 최 씨 며느리니까 최 씨답게 살아야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여자들이 집안을 지켰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출판사는 그만뒀습니다. 좋아하던 독서 모임도 나가지 않게 되었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애를 낳으면 정신없이 바쁘게 된다. 미리미리 집안일 배워둬라.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고, 제사상 차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윤서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아들까지 떡하니 낳았으니 이제 며느리 구실 다 했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고, 남편도 만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윤서 엄마, 밥 먹어라. 윤서 엄마, 빨래 좀 해라. 윤서 엄마, 장 좀 보고 와라.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친정에서도 저는 윤서 엄마였습니다. 수진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학부모회 총무가 되었습니다. 윤서 엄마는 어쩜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윤서 엄마 덕분에 행사가 잘 됐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한 건데 왜 윤서 엄마가 칭찬받는 걸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승진 후 더 바빠졌습니다. 주중에는 접대 업무에 늦게 귀가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약속이 잦아졌죠. 여보, 오늘은 윤서랑 같이 시험 보내줄 수 있어요? 오늘은 집에 있으면 좋겠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은 집에서 겨우 애 하나 키우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집에서 애 하나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애 하나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아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고 저녁 준비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우리 엄마 그림 그려 오래.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예쁘게 그려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그린 그림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림 속 제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습니다. 윤서야, 엄마 얼굴에 눈, 코, 입이 왜 없어? 응, 잘 기억이 안 나서. 10살짜리 아들이 매일 보는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김수지는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도 매일 일에 바쁘고 나 마음이 외로워. 상담이라도 좀 받아볼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 그거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긴 뭘 몰라? 당신은 내 아내고 윤서 엄마잖아?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기분이 우울해요. 많이 힘들어요. 뭐가 우울하냐? 그게 무슨 병이야? 옛날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어. 너만 힘든 줄 아냐? 투정 부리지 말고 그냥 애나 잘 키워. 친정어머니께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수진아,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야. 애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살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야, 어제 정말 좋았어? 사랑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윤서 생일이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6개월 전부터 이어진 대화들, 다정한 말들,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은 당황하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왜 마음대로 내 전화기를 보는 거야? 그게 지금 문제야? 당신이 바람 피운 게 문제지? 바람이라니?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그냥 좀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서? 그럼 나는?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나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집에 오면 당신은 항상 피곤해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집안일, 육아, 시댁 모시기를 혼자 해온 제가 편하게 지냈다는 말을 들을 줄은 우리 이혼하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혼? 당신이 나가서 뭘 하고 살 건데? 경력도 없고 돈도 없는 당신이? 윤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25년 동안 경력을 쌓지 않았고, 제 명예 통장도 없었고, 이혼하면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도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윤서애미야, 남자들은 한 번은 다 바람 피우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잖니? 남편한테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야? 제가요? 그래. 여자가 바깥일 힘들게 하고 오는 남편을 위해 더 잘해줬어야지. 집이 따뜻하고 아늑해야 남자가 안 나가는 법이야. 윤서 생각해서 그냥 참고 살아라. 애비도 그냥 한 번 실수라고 하잖니. 친정어머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힘들겠지만 좀만 참아라. 괜찮아지겠지. 엄마, 저 25년 동안이나 참았어요. 제 인생은요? 어쩌겠니? 여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동안 모아둔 수면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내면 편안할 거야? 그런데 그때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물 좀. 윤서는 제 손에 든 약통을 보고 멈췄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울었어? 윤서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안겼습니다. 엄마, 괜찮아? 15살 아들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요. 나도 컸으니까 엄마 도와줄 수 있어. 힘내요. 그 말에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이혼은 안 된다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정 신청이 들어가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혼 조정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거부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요구하냐? 며 화를 내셨죠.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땅을 팔아서 윤서 엄마야. 그 땅은 팔면 안 돼. 그거 네 노후 자금인데. 엄마, 이혼해서 제 인생을 되찾는 게 제 노후 자금이에요. 어머니는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나의 꿈도 포기하고, 헌신했던 25년의 이야기를. 의뢰인님, 정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네요. 25년간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가사노동, 시댁공양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가치가 있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25년간 무직이었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집이라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무보수로 주말도 없이 퇴근도 없이. 그게 무직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주부는 무직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재산의 40%를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성함이 김수진 맞으시죠? 네, 김수진 맞습니다. 25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수진, 이렇게 소중한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잊고 살았을까? 그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은희. 결혼 후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죠. 김수진, 수진이 맞아? 응, 나야? 어떻게 된 거야? 결혼하고 연락 안 되길래. 미안해. 나 정신없이 살았어. 괜찮아. 너무 보고 싶다. 은희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예전에 편집 일했었잖아.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볼래? 시간제로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옛날에 일 엄청 잘했잖아. 누군가 제 능력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출판사 일을 시작한 지 1년. 저는 편집팀장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좋았어요. 대표님이 칭찬했습니다. 윤서 엄마가 아닌 수진 씨로 불리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나 좀 만나자. 무슨 일이에요? 윤서 때문에 꼭 만나야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전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윤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요? 애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린대. 이혼한 집 자식이라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합치자는 거예요? 윤서를 위해서? 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 여자랑 헤어졌고 혼자 사니까 진짜 힘들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청소도 안 돼서 집안이 엉망이고. 그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거네요. 당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25년 동안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해주는 일을 편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윤서를 핑계로 저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거예요. 전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일어서는데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짓이다. 아들이 왕따 당하는데 일이나 하고. 그 말에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이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윤서를 만나서 사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건 윤서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 둘 다 여전히 윤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급하게 윤서 학교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윤서 어머님, 사실 윤서가 요즘 왕따를 당한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왕따는 아니고요. 윤서가 스스로 친구들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만 있고, 왜요? 애들이 뭐라고 했나요? 처음엔 몇몇 아이들이 이혼한 집 애라고 놀렸대요. 근데 제가 바로 불러서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럼 왜? 어머님, 제 생각엔 윤서가 어머님을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자기까지 문제를 만들면 엄마가 힘들까봐 혼자 다 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야, 엄마 때문에 힘들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럼 왜 학교에서 혼자 지내? 친구들이 놀렸어? 윤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뭐라고 했어? 엄마 없는 애, 이혼 가족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근데 엄마, 윤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게 힘든 게 아니야. 그냥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혼자 다 하느라 힘들잖아. 거기다 내 문제까지 생기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혼자 있기로 했어. 윤서야,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예전에는 엄마가 매일 울었잖아.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아빠가 늦게 들어오는 날 엄마 혼자 부엌에서 우는 거 다 봤어. 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걸. 근데 요즘은 엄마가 웃어. 회사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말하고 친구 만나고 오면 얼굴이 밝아. 그게 좋아.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게 좋아. 아들은 저보다 훨씬 컸습니다. 엄마, 있잖아. 이제 윤서 엄마 말고 수진 씨로 살아요. 엄마도 이름이 있잖아. 나는 엄마가 김수진으로 사는 게 더 좋아. 그날 저는 아들에게서 가장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 남편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좀 도와줄 수 없어? 그건 제가 도와줄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너 이렇게 차갑게 굴 거야? 한때 부부였잖아. 한때 부부였기 때문에 더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니야. 나도 며느리로 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너한테 똑같이 했구나. 미안해.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며느리 노릇 안 해도 된다. 이제 네 인생 살아라.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름이 있으세요. 박순자 어머니.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름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있고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며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아왔구나. 아들 윤서는 이제 고3입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자취할 거야. 응. 그래? 독립해야지. 엄마는 뭐 하고 싶어? 엄마. 나 대학 가면 엄마 시간 많이 생기잖아.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지? 엄마는 글 쓰고 싶어.
무슨 글? 여자들의 이야기, 이름을 잃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좋은데? 엄마 잘할 것 같아. 아들의 응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되찾았다. 출판사 대표 은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책 꼭 베스트셀러 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이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대한민국 모든 누군가의 엄마들의 이야기니까.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지갑에 있습니다. 김수진. 25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닙니다. 김수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셨나요? 엄마, 아내, 며느리가 아닌 당신의 진짜 이름을요. 저는 25년 동안 제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잃으면 사랑도 희생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이혼은 제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김수진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많았고, 후회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아들 윤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얼굴 그릴 수 있어. 눈도, 코도, 입도 다 기억해. 그 말이 가장 기뻤습니다. 제가 저를 찾으니 아들도 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그것도 당신의 역할입니다. 소중한 역할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5에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60에 또 누군가는 70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나를 찾고 싶다는 그 마음입니다. 이혼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안에서 자신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취미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크게, 또렷하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안녕, 나는 이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진심은 늦게 돌아오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이름으로 살아도 됩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댓글이나 숫자 1을 적어주세요.